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진리를 찾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장 친숙한 동물, 바로 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늑대에서부터 작은 푸들에 이르기까지 개라는 동물은 참으로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세상 과학계의 설명에 따르면 개과 동물은 약 34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아주 다양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반려견들은 바로 늑대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회색 늑대, 코요테, 자칼, 그리고 우리 집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작은 치와와까지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들 모두가 개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속해 있음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생의 늑대와 같은 동물이 어떻게 작고 귀여운 푸들이나 닥스훈트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생물이 점차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는 진화의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 변화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정보가 더해지는 진화가 아니라 정보가 사라지는 퇴화 또는 하향 변화에 가깝습니다. 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푸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전학적 관점에서 푸들은 개의 종류라는 유전자 풀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푸들이 가진 유전 정보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 만약 여기서 정보가 조금이라도 더 사라진다면 그 종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유전자 풀의 바닥에 가까워진 상태인 셈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수많은 돌연변이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푸들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현재 푸들이 겪는 많은 유전적 질병들을 볼 때 푸들은 최초의 완벽한 창조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유전 정보가 손실되고 변형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순종이라 부르는 개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의 손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코가 납작한 개를 보고 이 개의 특징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가 납작한 다른 개와 교배시키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코가 긴 유전자를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납작한 코를 가진 개들만 남도록 말입니다. 즉,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을 스스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특정한 유전병과 같은 돌연변이 형질을 함께 집중시키게 됩니다. 죄의 결과물인 이 돌연변이들이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 농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순종견들이 동물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유전적 문제들을 겪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동물병원 사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처럼 유전 정보가 퇴화된 순종 동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종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연 선택 혹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연 선택과 적응이 마치 진화의 과정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의 원리를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이 또한 진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 선택은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유전 정보가 사라지거나 특정 환경에 유리한 정보만 보존되는 정보 손실 또는 정보 보존의 과정입니다. 분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를 믿으려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생겨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것은 그런 정보의 증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개의 종류가 가진 정보의 풀, 고양이의 종류가 가진 정보의 풀, 코끼리의 종류가 가진 정보의 풀 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대한 정보의 풀 안에서 유전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재조합되고 어떤 정보는 사라지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처럼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이 모든 정보의 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은 단 한 번도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물질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유전 정보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조차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유전학의 원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몇 마리의 개를 만드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토대로 단 2마리에게, 즉 한 쌍의 개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전학에서는 유전자를 보통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대문자는 우성 유전자, 소문자는 열성 유전자를 의미하죠. 물론 실제 유전학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여기 수컷과 암컷개가 각각 다양한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둘이 새끼를 낳으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아 새로운 조합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새끼는 부모의 우성 유전자만을 물려받았다고 합시다. 이 새끼는 부모 세대가 가졌던 열성 유전자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 측면에서 정보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다른 조합으로 열성 유전자만으로 이루어진 개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푸들과 같은 순종견의 유전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개체는 우성 유전자가 가진 모든 다양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푸들을 다른 푸들과 교배시킨다면 어떤 새끼가 태어날까요? 당연히 푸들만 태어납니다. 더 이상 다른 종류의 개가 태어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통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푸들끼리 아무리 오랫동안 교배시켜도 다시 늑대와 같은 조상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린 유전 정보는 저절로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늑대가 가진 풍부한 유전자 풀에서 시작한다면 오랜 시간 선택과 교배를 통해 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의 흐름을 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노아의 방주에 적용해 봅시다. 약 4300년 전 노아의 방주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한 쌍씩 탔습니다. 수많은 품종의 개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개의 모든 유전적 다양성을 품고 있는 단 한 쌍의 개 대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이 개들은 번성하며 흩어졌습니다. 어떤 무리는 추운 북쪽으로 갔고 어떤 무리는 더운 남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자연 선택이 작동합니다. 털 길이에 대한 유전자를 예로 들어보죠. 최초의 개들은 짧은 털 유전자, 긴 털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중간 길이의 털을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들의 후손 중에는 짧은 털, 중간 털, 긴 털을 가진 개들이 모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무리가 추운 기후로 이동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털이 짧거나 중간인 개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긴 털 유전자를 가진 개들만 살아남아 번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무리에는 더 이상 짧은 털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지만 그 대가로 유전 정보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화가 아니라 정보의 손실을 통한 분화일 뿐입니다. 반대로 더운 기후로 간 무리는 어땠을까요? 털이 길거나 중간인 개들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짧은 털 유전자를 가진 개들만 살아남게 되었겠죠. 이 무리는 긴 털 유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연 선택은 각 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속가내기 과정입니다. 겉보기에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털이 길어지는 등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유전 정보를 잃는 과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만 하는 진화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수많은 종의 다양성은 분자가 인간으로 변하는 장구한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각 종류의 유전자 풀 안에 심어두신 놀랍고 경이로운 잠재력과 다양성이 노아의 방주 이후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발현되고 분화된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노아는 수백, 수천 종의 동물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코끼리의 경우 매머드, 마스토돈, 아프리카 코끼리, 아시아 코끼리를 모두 태울 필요 없이 이 모든 다양성을 품은 코끼리 종류 단 한 쌍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세뇌되다시피 배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립학교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에 대한 설명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